유학과 진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림을 아주 잘 그려야 애니메이션을 전공할 수 있나요? 애니메이션 제작에서 그림 실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산업의 진로는 훨씬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니메이션 유학을 떠날 때 그림 실력이나 컴퓨터 그래픽 실력만 향상시키러 간다고 생각하는 오산인 이유를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 상황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5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애니메이션 가운데 하나는 단연코 K-POP 데몬 헌터스, 이른바 캐디언이었습니다. K-POP 걸그룹이 무대에서는 노래를 하고 무대 밖에서는 악령을 물리친다는 이야기였죠. 서울의 풍경과 한국 음식, 한복과 전통 문양, 무속과 도깨비를 연상시키는 세계관까지 한국적인 요소가 작품 전체에 녹아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공개 이후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 영화가 되었고 음악까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이제 드라마와 음악을 넘어 글로벌 애니메이션의 중심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소재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이 작품은 정작 한국 제작사의 작품이 아닙니다. 넷플릭스와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했고 한국계 캐나다인 매기강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음악, 정서가 핵심이지만 작품의 투자와 제작, 유통, 주요 IP 권리는 해외 기업이 주도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오랜 역사와도 닮아 있습니다. 많은 분이 한국 애니메이션의 세계 진출을 최근의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류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세계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심슨 가족입니다. 심슨 가족의 엔딩 크레딧을 자세히 보면 한국인 이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야기와 대본, 음성, 스토리보드와 연출 방향을 만들면 한국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캐릭터의 움직임을 구현하고 장면을 실제 영상으로 완성하는 방식이 오랫동안 활용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 세계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십 년 동안 한국 애니메이터들이 만든 장면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 애니메이션은 세계적으로 덜 알려졌을까요? 한국의 역할이 중요했는데도 한국 애니메이션 자체는 미국이나 일본 작품만큼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력의 부족이 아니라 산업 구조에 있었습니다. 한국 제작진이 맡았던 작업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캐릭터의 움직임을 설계하고 주요 동작과 중간 동작을 그리고 선을 정리하고 색을 입히며 촬영과 합성을 통해 장면을 완성하는 일은 높은 기술과 숙련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많은 프로젝트에서 원작과 캐릭터, 대본, 연출 방향과 최종 편집권, 그리고 지식재산권은 해외 제작사가 보유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어주는 나라였지만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의 주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뽀롱뽀롱 뽀로로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뽀로로는 한국이 다른 나라의 캐릭터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 직접 기획하고 캐릭터와 이야기를 만들고 IP를 보유한 작품입니다. 2003년 처음 방송된 이후 한국을 넘어 여러 나라에 수출됐고 TV 애니메이션에만 머무르지 않고 왕구와 출판, 공연, 테마파크와 다양한 상품으로 확장됐습니다. 뽀로로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인기 있는 유아 애니메이션 하나가 탄생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도 자체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를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데 있습니다. 이후 로보카 폴리, 라바, 신비 아파트 같은 국내 작품들도 자체 캐릭터와 IP를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하청 제작을 통해 쌓은 기술을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와 캐릭터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에는 이미 뛰어난 작화 기술과 제작 경험이 있습니다. 또 웹툰과 웹소설, 게임, 음악처럼 애니메이션으로 확장할 수 있는 풍부한 콘텐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IP가 지속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기 투자 구조의 부족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수년 동안 막대한 제작비를 먼저 투입하고 작품 공개 이후 방영권과 극장 수익, 캐릭터 상품과 게임 등의 해외 유통을 통해 천천히 투자금을 회수하는 산업입니다. 빠른 수익을 요구하는 한국의 투자 환경에서는 새로운 이야기와 캐릭터를 오랫동안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아동용 콘텐츠 중심의 시장입니다. 한국은 영유아 애니메이션에서 강점을 보였지만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판타지, 액션, 드라마, 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의 자체 작품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의 성공은 한국적인 소재가 어린이뿐 아니라 전 세계의 청소년과 성인에게도 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셋째는 기획과 비즈니스 인력의 부족입니다.
애니메이션 산업에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작가, 캐릭터와 세계관을 개발하는 기획자, 전체 작품을 이끄는 감독과 프로듀서, 투자를 유치하는 제작자, 글로벌 OTT와 배급사를 상대하는 비즈니스 전문가, IP를 영화, 게임, 공연과 상품으로 확장하는 사업 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과제는 이제 작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이야기를 만들고, 누가 투자하며, 누가 IP를 소유하고 세계에 유통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애니메이션 유학의 의미가 생깁니다.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애니메이션 유학이라고 하면 외국에서 그림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드로잉과 2D, 3D 제작 기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외 애니메이션 교육의 더 큰 가치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학생들은 캐릭터를 그리는 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와 세계관을 개발하고 스토리보드로 생각을 시각화하고 감독과 작가, 애니메이터가 협업하며 제한된 예산과 일정 안에서 작품을 완성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투자자와 제작사에 설명하고 글로벌 관객에게 통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학교에 따라 애니메이션 제작뿐 아니라 스토리텔링, 프로듀싱, 게임, 시각 효과, 사운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까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유학은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는 애니메이터 한 명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기획해 세계 시장까지 연결할 수 있는 창작자를 키우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도 학교 순위부터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이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D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은지, 3D 캐릭터와 시각 효과를 하고 싶은지, 게임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스토리와 연출을 맡고 싶은지, 아니면 작품 전체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프로듀서가 되고 싶은지에 따라 학교와 전공이 달라집니다. 학교를 볼 때는 학교의 인지도와 함께 커리큘럼, 교수진의 산업 경험, 학생들의 졸업 작품, 스튜디오와의 연계, 인턴십과 취업 경로, 포트폴리오 교육 방식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학교 이름만큼 학생이 실제로 무엇을 만들어냈는가도 직접적인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애니메이션 유학은 단순히 그림을 배우러 떠나는 유학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제작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고 그것을 세계 시장과 연결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생각의 각도가 다른 다르다 잼 소장이었습니다.